자, 그럼 지금부터 조립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가슴 쪽 조립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LED를 적용하게 되는데, 제가 프라 소개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조립할 때는 LED를 적용시키는 거를 빼려고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도색을 다 하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LED를 적용시키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슴 쪽 조립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본체 내부 프레임 조립만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부품들은 대충 이 정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본체 내부 프레임 최종 조립만 남았어요. 최종 조립을 하기 전에 우선 각 부위별로 가동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다리 쪽 연결되는 스커트 쪽 바디 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부분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뒤로 제쳐주고, 그 다음에 뒤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관절 구조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열어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큰 동작을 펼쳤을 때는 얘를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열어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세워놓는 동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밀어서 똑바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가동을 펼치고 있고요. 상체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체를 옆으로 젖히거나 그런 동작을 할 때는 여기까지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상반신 가슴 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얘를 열 때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 빼지 마시고, 우선 요 위에 이 부분을 앞으로 제낀 다음에 그 다음에 열면 이런 식으로 쉽게 90도로 올라옵니다. 닫을 때도 반대로 닫아주고 위에를 눌러주면 닫힙니다. 이런 식으로 콕핏 쪽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은 이걸 좀 제껴주시고 올려주시면 내부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은 LED가 설치 안 됐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 LED를 설치하고 보면 이 안쪽에 파일럿이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위로 이렇게 살짝 들어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얘를 앞으로 뺄 때 걸리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 쪽 부분은 앞뒤로 이 정도 움직입니다. 좌우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팔 쪽에 이어주는 이 관절 쪽은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앞쪽으로 많이 움직이죠. 뒤쪽으로는 이 정도 움직입니다. 허리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휘어집니다. 근데 이게 휘어지는 이 뻑뻑함이 상당히 많이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조립하셨던 모든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쪽으로 견착해 놓으면 이 부분이 이제 부드럽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뭐 본드나 퍼티로 보강할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색을 하기 때문에 피막층이 두꺼워져서 뻑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도색을 한 다음에 조립을 하면서 얼마나 뻑뻑한지 확인해 보고 덜 뻑뻑하다 생각이 들면은 추가 보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앞뒤로는 이 정도 휘어지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놨을 때는 이 정도 움직이겠죠. 그리고 뒤쪽 부분도 최대 이렇게까지, 이 부분이 많이 들렸죠. 그래서 숙이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이 휘어지죠, 이 정도면. 얘를 열 때 보시면 위쪽이 자연스럽게 들리죠. 이 부분이 올라올 수 있게 구조를 잡은 거는 얘 자체를 안쪽으로 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얘가 올라올 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간섭받지 말라고 얘가 들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들어지면 이 사이에 공간이 많이 나니까 얘를 올릴 때 충분히 닿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겠죠. 얘는 가동 범위가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발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 정도 휘어지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 뒤가 연동이 돼서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얘 역시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러면 이런 동작을 만들 수 있겠죠. 내려주고 내려주고, 네, 이 정도 가동 범위가 되겠습니다. 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연동 기능이 참 많은데 한번 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휘어집니다. 앞쪽도 역시 이렇게 들어지고요. 앞쪽에 들어갔을 때 이 안에 실린더들이 다 보여서 내부 프레임들이 아주 잘 보일 것 같아요. 역시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가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다리를 다시 펴볼게요. 이쪽이 움직이면 이쪽도 같이 연동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참 잘 맞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차로 가동이 되고 마지막으로 3차로 연동이 돼서 가동이 됩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빠져나온 형태를 띠고 있죠. 다시 반대로 올리면 두 번째 가동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가동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가동이 가능하네요. 번쩍번쩍한 게 멋있죠.
팔의 관전 부위는 실린더가 있어서 아주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앞쪽 스커트 부분은 여기도 관절로 되어 있어서 움직이는데 크게 걸쭉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옆쪽 스커트 부분도 잘 움직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립된 손 파츠들은 보니까 전지가동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명서 뒤쪽에 나올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은 자세가 잡혀 있는 일반 손입니다. 움직임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주먹질 모습도 있고요. 손에 있는 가동률은 얘 자체는 뭐 특별히 휘어지거나 가동할 수는 없습니다. 끼웠을 때 그때 살짝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내부 프레임은 뭐 이 정도 구성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본체 내부 프레임 최종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를 연결해 볼게요. 머리를 아주 살짝 든 상황에서는 좀 목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외장 장갑이 입혀지면은 목 길이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어깨 쪽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쪽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쪽도 조립하실 때 이 파츠와 이 파츠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조립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조립할 때는 어느 쪽이 왼쪽이고 오른쪽인지 확인을 잘 하시면서 조립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고, 한번 팔 관절을 움직여 볼까요? 네. 180도 휘어지는데요. 엄청 많이 휘어지네요. 이 정도 느낌을 갖고 있네요. 그럼 반대쪽 팔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몸통이랑 머리랑 팔만 연결하는데도 크기가 엄청 크네요. 다리를 연결하고 나면은 뭐 정말 크겠는데요. 하반신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헐렁한 거는 원래는 뻑뻑한데 제가 이거를 좀 타주느라고 헐렁해졌는데, 이거는 나중에 도색으로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얘는 헐렁한 게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에 발을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다 조립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커서 카메라를 살짝 좀 조절해야겠는데요. 워낙에 커가지고 카메라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달아줬습니다. 와, 엄청 큰데요. 이게 제 핸드폰인데요. 핸드폰 크기가 이만합니다. 엄청 크죠? 다리를 이 정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가 36cm 정도 나오나요? 어깨까지의 넓이가 17cm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핀 파넬이 뒤에 붙으면 뭐 상당하겠는데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손파츠, 이거는 나중에 연출 때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빼겠습니다. 일단 내부 프레임은 조립이 마무리됐습니다. 조립감이나 그런 부분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반다이가 워낙에 노하우도 있고 역사도 있어서 조립이 너무나 편안했어요. 그래서 조립하는 내내 특별히 뭐 다듬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상당히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왔습니다. 그 조형도 보시면은 조형이 너무 예뻐요. 프레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 금색, 은색을 표현해 주니까 훨씬 더 프레임이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옆모습도 이런 느낌이고, 뒷모습은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잘 못 따라서 그런가? 다리가 좀 덜렁덜렁 하는 느낌들이, 가격과 상관없이 정말로 디테일하고 프레임이 아주 멋있습니다. 굳이 도색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분할도 잘 돼 있고, 이 상태로 사진 찍어도 사진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외형 디자인 자체만의 단점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예쁘게 잘 나왔고요. 가동률도 좋고 조립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굳이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관절들 움직임이 너무 스무스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무거운 거 들었을 때 잘 고정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차피 뒤에 베이스를 깔고 베이스에 견착해서 세워놓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얘 자체만 놓고 세워놓고 보면은 관절의 강도는 좀 부드럽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상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물을 보고 있을 땐 아주 눈이 즐겁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내부 프레임 조립이 마무리됐고, 이제 이 본체에 외장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조립이 일단 마무리가 됐어요. 스케일들이 커서 그런지 부품이 참 많아 보이긴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최종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LED는 이 가조립할 때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도색을 다 완료하고 그때 LED 넣고 시연 한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도 보면은 LED가 들어간 눈이 아니라 메탈 그린이 칠해져 있는 그 눈으로 일단 넣어놨어요. LED가 켜지 않은 상태인데도 빛을 잘 받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잘 보입니다. 아, 여기까지 조립해도 멋있네요. 일단 벌써부터 커가지고 화면 바깥으로 나가면 돼요. 워낙에 다리가 길어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상체를 한번 달아볼게요. 와, 뭐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이제 핀 판넬을 달아주면 엄청나게 크겠는데요. 이 누군담에서 제공해주는 이 손은 주먹진 손, 쌍으로 이거 2개, 그 다음에 무기를 들 수 있는 손 2개, 손 펴는 연출을 할 수 있는 고정된 손 2개, 점지가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손파츠가 있어요. 이 파츠들은 다양한 연출을 할 때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버니어를 한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버니어까지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등파츠까지 달았습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얘 자체만 세워놓을 때는 상관없는데 덜렁덜렁거리는 느낌들이 좀 있는데요. 튼튼하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확실히 핀 판넬을 올려놓을 때는 자체 직립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도색을 해주면 조금 더 뻑뻑하게 들어가서 좀 살짝 흐물흐물 되는 느낌들은 사라질 것 같은데 불안한데요. 그리고 허리 쪽도 이게 너무 잘 휘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고정이 안 돼요. 이 사이사이에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좌우로 잘 흔들립니다. 하지만 뭐 멋있는 건 인정. 본체까지는 조립이 마무리됐습니다. 나머지는 무기, 바주카포, 빔 라이플, 그리고 핀 패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패랑 바주카, 빔 라이플 달아주기 전에 가동이 얼마나 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 정도 돌리는 건 이 정도, 좌우로 돌리면 이 정도, 이렇게 빼놓고 돌리면 충분히 돌아가겠지만 이 정도 충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숙이는 건 이 정도, 고개를 드는 건 이 정도 가능합니다. 팔 같은 경우는 180도까지 접어지네요. 접는 동작은 참 잘 나오는데요. 충분히 다 접어집니다. 팔 접는 표는 아주 안정적으로 많이 휘어지네요. 허리 가동률은 이 정도,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 정도입니다. 앞뒤로는 얘는 충분히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뒤로는 이렇게까지 제칠 수 있어요. 걔는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역시 또 많이 올라가죠. 팔 올리는 건 얼마든지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빼는 건 이 정도까지 뺄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많이 기울어지죠.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뒤쪽으로는 많이 휘어지진 않네요. 스커트 부분은 충분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에 스커트 역시 충분히 올라갑니다. 버니어는 뭐 움직일 건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뺄 수가 있어요. 다리는 뭐 옆으로 거의 뭐 180도 이상 옆으로 벌릴 수 있습니다. 다리를 한번 접어 볼게요. 뭐 거의 끝까지 다 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스커트 부분 때문에 중간에 낑겨서 안 접어지는데 이걸 빼고 접을 때는 충분히 다 접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구부러지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움직입니다. 극단적인 동작을 해도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앞뒤로는 이 정도, 이 정도도 뭐 크게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얘를 들어서 올리면 뭐 더 많이 올라가겠죠. 네, 충분히 올라가죠.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봤더니 전체적으로 가동률은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즈를 취해도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재볼까요?
본체만 914g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1kg 무게를 갖고 있네요. 핀 판넬이랑 다양한 파츠를 한번 달아줘 볼까요? 이번에는 바주카포를 한번 등 뒤에 달아볼게요. 달아줬습니다. 빔나이프라고 바주카까지는 장착을 해줬어요. 이제는 방패를 한번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면 네, 끼울 수 있는 공간이 드러납니다. 여기다가 방패를 장착해주면 돼요. 네, 여기 있는 요 홈으로 장착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두께가 좀 있거든요. 끼울 때 좀 뻑뻑하니까 이 부분을 좀 갈아내서 좀 두께를 살짝 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한번 끼워줘 볼게요. 쉽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방패까지 장착을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프레임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요. 핀 판넬을 달아주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좌우로 뭐 기울어지거나 그런 느낌 없이 잘 서 있습니다. 다 달아주고 나니까 너무 멋있습니다. 그럼 이제 핀 판넬을 달아줄 차례인데, 핀 판넬은 아무래도 베이스가 필요하겠죠. 베이스 없이 한번 달아줘서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홈이 있는 요 부분, 요 고정핀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네, 요거를 올리고 얘를 열어서 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줘요. 끼워주고 나서 그걸 닫아줍니다. 그리고 내려서 끼워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두 개가 부착이 됩니다. 뭐 너덜너덜하거나 흔들흔들하는 거 없이 아주 잘 붙어 있어요. 안정적이네요. 이런 식으로 핀 판넬을 연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핀 판넬을 모두 연결해 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얘를 이제 여기 붙여야 되는데 연결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끼면 분명히 기울어지겠죠. 네, 연결해 줬습니다. 바보가 됐는데요. 아, 네, 환장하겠네. 한번 기울여 볼까요? 되나? 아, 이거 안 되네. 아무튼 연결해 주니까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저 핀판넬을 버티지 못하네요, 이 프레임이. 그래서 베이스에 올려놔 볼게요. 잠깐 이 상태로 뒤에다 놔둘게요. 핀판넬과 베이스를 연결해 줄 때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 클리어 파츠인데, 요거를 지지해서 핀판넬이 서 있게 됩니다. 그럼 요거를 탈거를 해서 한번 베이스와 장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얘를 여기에 끼워 줍니다. 이 구멍에다가 끼워 줄게요. 이렇게 끼워 줍니다. 잘 끼워졌죠? 그런 다음에 여기 두 개, 요 지지대를 끼워 줍니다. 얘도 여기다 끼워 줍니다. 이렇게 끼워 주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낀 다음에 여기에 올려줘서 이런 식으로 닫아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잖아요. 아래쪽에 여기 받쳐지는 부분, 그 위를 이런 식으로 올려놔 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울어지지 않고 잘 지지를 하네요. 얘도 튼실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네, 드디어 조립이 끝났어요. 와, 진짜 두 번째 조립을 했다면 방법을 알아서 좀 쉬웠을 텐데 구조를 좀 모르니까 조금 헤맸습니다. 그래도 핀판넬 보조 베이스까지 연결해서 올려놓으니까 뭐 휘어지는 거 없이 엄청 잘 서 있네요. 기울어지지도 않고요. 부품 수도 엄청 많아서 조립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네요. 근데 뭐 조립이 어렵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확실히 반다이는 그 조립감은 정말로 아주 좋죠. 핀 판넬도 베이스랑 같이 놔두니까 기울어지는 거 없이 예쁘게 잘 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립하면서 벌써부터 도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에서 이미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래 나름대로 도색을 하면은 더 이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런너 자체의 살출색도 아주 잘 나와 있고, 그리고 분할도 잘 돼 있어서 굳이 도색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먹선이랑 데칼만 넣어도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예쁘게 보이고 있어요. 킷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제가 그동안 건담을 해오면서 디자인을 보고 인상적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단어를 끊이지는 않았었는데 정말로 인상적이에요. 디자인이 피지 언리시드답게 디테일도 지나치지 않게 적당하게 잘 들어가 있고, 프라 소개 때 설명드렸듯이 이 엣지들의 처리가 날카롭게 돼 있어서 깔끔하게 그림자들이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또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너무 멋있고요. 돈을 떠나서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로 인상적인 킷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뒤로 떨어져서 보는 게 훨씬 더 조형이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훨씬 더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립만 가지고 보람이 된 것도 이게 오랜만이네요.
뭐 이러니 저러니 뭐라 해도 조립을 해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스케일감에서 오는 웅장함도 너무 좋고 조립도 재밌고 어렵지 않았고 설명서도 아주 잘 돼 있어서 너무 재밌게 조립을 했습니다. 와, 이거 장식장에다 놔두면 진짜 엄청 멋있겠는데요. 근데 이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굳이 도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분할이 너무 잘 돼 있고 사출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뉴건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얼굴이 정말로 잘생겼죠. 예쁘네요. 단점을 얘기할 건 없지만 제가 딱 한 군데 아쉬운 게 좀 있긴 해요. 그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인데 여기 부분이 저는 뭔가 위에 가려질 수 있게 이 바깥쪽에 뭔가가 덧대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살짝 거슬려요. 뭔가 아직 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요 위쪽에다가 뭔가 이렇게 판을 더 대줬으면 훨씬 더 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 것만 빼놓고는 디자인 훌륭합니다. 뭐 LED 같은 거 굳이 달아주지 않아도 이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빔샤벨 이런 걸 이제 들고 있겠죠. 이거는 나중에 도색을 최종적으로 완료한 다음에 연출 때 한번 손에 쥐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조립이 끝났으니까 해치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 오픈까지 해봤습니다. 해치 오픈 상태는 뉴건담이 정비를 받고 있는 모습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다양한 부분에서 해치 오픈이 가능해서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꽤 괜찮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은 모두 마무리됐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다시 분해해서 도색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은 조립 영상으로 해서 두 번째 영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도색 및 작품 영상으로 파이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는 영상까지는 좀 빨리 끝났는데 아무래도 도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파이널 영상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 상태로 공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해 좀 해주시고 아무튼 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암 도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부분 포인트에 부분 도색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명암 도색은 짙은 명암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 약간 무게감 나는 듯한 느낌으로 해서 명암 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구릉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